심리치료 이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치료 이론과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미술치료는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전 시간이니까 반복을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반복을 하면 또 지겨워지실 수 있으니까 저는 반복하진 않지만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그 부분은 조금 되새겨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수업을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 심리치료 이론이나 미술치료의 이론, 미술치료의 역사와 같이 그 개괄을 해놓은 책들이 요즘에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서적들을 조금 좀 보실 수 있다면 너무 깊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쑥 훑어보는 의미로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심리치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이드와 융의 정신분석, 정신역동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미술치료,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 부분들에서 미술치료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 미술치료가 발전하게 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미술치료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술치료는 미국에서 말하자면 시작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정리가 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술의 거리 프랑스, 미술의 어떤 나라는 프랑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의 특징, 그리스, 고대 문명은 그리스 이런 것처럼 미술 치료의 시작은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미국에서도 이 두 학자 그 정신역동, 정신분석에서 미술치료가 나왔다는 또 하나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어떤 그 사실은 이 미술치료를 그 자리 잡게 만든 두 학자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학자가 조금 다른 같지만 조금 다른 미술치료 영역을 구축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나와 있는 이제 나운버그라는 학자죠. 미술치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운버그는 그 뉴욕인데 독일계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미국 사람인 거죠. 뉴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심리학 어떤 이론들을 잘 정립해서 시작을 한 그런 학자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운버그는 프로이드 그러니까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의 분석가와 융 분석학의 분석가에게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받게 됐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계속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미술치료사들도 자기 분석이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모든 심리치료 영역을 다루시는 심리치료사들은 미술치료사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심리 영역, 심리 상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분석 혹은 슈퍼비전이라는 영역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저도 그것에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도 말씀드렸고 반복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술치료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직접 미술치료를 경험해보고 혹은 미술치료가 아니더라도 분석, 심리분석 혹은 상담 이런 그 모태가 되는 영역들을 내가 경험해봐야 이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움을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추천해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운버그도 워낙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상담 쪽으로 이제 진로를 가면서 이 프로이드와 융 분석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분석을 받았죠. 본인이 분석을 받던 이제 와중에
1941년 뉴욕 주립 정신병원에서 신경증과 정신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정신역동적 접근의 심리치료 과정, 이 부분을 이제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 미술을 사용하여서 역동적 접근의 미술치료라는 어떤 이 미술치료의 근간을 만들게 된 거죠. 이 나움버그라는 이 분은 굉장히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아주 뭐랄까 충실했던 분인데,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이미지, 그리고 심상, 그리고 어떤 꿈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이드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분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이미지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 자체를 만들면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이제 정신증적인 어떤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치유적인 효과를 가진 미술 치료를 제대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움버그가 하는 미술 치료는 미술 심리 치료, 임상 미술 치료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트 사이코테라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치료적 변화를 위한 통찰이 목적이 되는 미술 치료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치유 현장, 그러니까 정말 정신증적인 어떤 증상이 있거나 병리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미술 치료적 어떤 기법, 미술 치료적 영역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적으로 많이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아픈 사람이 미술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정말로 그런 영역에 기반을 갖춘 어떤 분이 이 나움버그라는 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양대 산맥 중에 한 명, 또 한 명이 이 크레이머라는 미술치료사인데, 이 크레이머라는 미술치료사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생이에요. 뭔가 그 출생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아까 나움버그는 뉴욕 출신이었지만 독일계였다면, 이 크레이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으로 약간 그 뉴욕으로 오기 전까지 가족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보헤미안처럼,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집시 어떤 그런 무리들과도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 자체도 굉장히 보헤미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이분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닌데, 저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미술치료를 배웠던 선생님이 뉴욕에서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이분의 수업을 들으셨다고 해요. 아직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이 크레이머가, 나움버그는 돌아가셨지만 이 크레이머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을 약 10년 전에 이분의 수업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사진을 찍은 걸, 직접 스냅으로 찍은 걸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할머니죠. 흰머리의 할머니가 정말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따시고, 그다음에 그 배낭이라고 하는 그런 색을 매시고 정말 집시 같은 어떤 그런 복장을 하시고 강의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뭐랄까, 아우라라고 하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사진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 나움버그와는 좀 많이 대비되는 그런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술가로 많이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적으로 미술치료사로, 학자로 활동을 하는 중간에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그 1년이라는 기간 중에 기간을 나누신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개월은 미술치료사로 살고 나머지 6개월은 미술가로 살아서 그 상담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의 작업만 하는 그런 또 삶을 살기도 하고, 정말 약간 보헤미안틱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실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도 근데 이제 근간은 정신분석이셨죠.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융 정신분석 쪽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예술가다 보니까 더 약간 친근했겠죠. 이 그림이라는 거, 이미지로 뭔가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그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비행청소년하고 병원 세팅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실질적인 미술치료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술치료 활동으로
아, 정말 치유가 되는구나. 아, 진짜 이 친구들의 사고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뭔가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미술치료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치료로서의 미술을 구축해 나가게 돼요. 아까 크레이머라는 분이 아트 사이코테라피 쪽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유의 목적을 둔 미술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다면, 이분은 약간 치료로서의 미술,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약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트 사이코테라피, 나운버그는 아트 사이코테라피, 그런데 이 크레이머는 아트 에즈 테라피예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아트 사이코테라피는 미술의 어떤 치유적인 목적, 치유적인 힘을 그러니까 치유적인 목적으로 미술을 사용했다면, 이분은 예술의 치유적인 힘을 믿었다고 할까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예술의 힘을 믿는 건 약간 요 크레이머 쪽이 조금 더 강했고요. 이제 나운버그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미술치료라는 굉장히 좋은 학문을 구축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미술치료라는 분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거죠. 좀 이해가 되셨을까 싶어요. 한 번 더 잘 보시고 외우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 저 선생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기본 서적들 되게 다양해 보이지만 미술치료 개론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았어요. 미술치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았으니, 그렇다면 이 미술치료를 이끌어가야 할 미술치료사, 미술심리상담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술치료, 제대로 된 미술치료를 진행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시간을 드렸어요. 혹시 혼자 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자, 미술치료사, 그리고 클라이언트, 내담자라고 부르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미술, 어떤 미술 과정, 미술 결과라고 하는 이 미술,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정말 적절한 미술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하는 제일 큰 역할, 미술치료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조금씩 제가 계속 좀 더 보충을 해서 꼭 필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반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열심히 잘 알아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술치료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간과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어쩌면 더 강조를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 선생님은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이렇게 실수하는 얘기 이런 것만 하나,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 미술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보다 행복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제공하는 것. 미술 치료사가 뭔가 변화를 가져오거나 뭔가 정말 치료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그 미술 치료라는 영역, 심리 상담이라는 영역을 찾아온 분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그 분들의 힘을 조금은 더 믿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서포터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본인의 미술 작업, 어떤 표현들을 나누고 표현하고 하시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 스스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제시하는 역할자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뭔가 해결을 하거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자극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좋은 자극은 뭘까? 감각 경험과 감정 경험을 자극해서 더 좋은 쪽으로 마음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 이런 역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자로서의 미술치료사, 미술심리상담사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겠다. 더 너무 넘어가는 영역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 이것을 기초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미술이 주는 창의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스스로 얻고 또 부정적 감정,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직접 스스로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성취감을 획득하고 잠재적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또 미술 치료사로서, 미술 심리 상담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 저널링 잘 하고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시간에 한 작품씩은 나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주제를 드리거나 뭐 작업을 보여드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를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 나는 그냥 보고 따라해 보고 싶진 않아. 그냥 내 작업을 할 거야 하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제가 첫 번째 아트 저널링 소개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나무 그리기만 일단 첫 작품은 나무 그리기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아트 저널링의 첫 작품, 이것은 공통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작품부터는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떤 기법, 나무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법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꼭 한번 작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라도 그 20회기 안에 한 번은 이 작업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를 드릴게요. 자신을 소개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화상 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그림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꼭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을 막 이렇게 다 나오고 나랑 똑같은 거울과 똑같이 그리는 그런 자화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계속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미술 치료에서의 잘 그리는 그림 기억하시면서 나를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 해주시면 아트 저널링 작업 중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꼭 작업을 하나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뭐 이야기거리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림도 같이 보고 하고는 있지만 아마 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지루하다 혹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꼭 나누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기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